사람들은 말합니다. 배신은 잊고 살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돼.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야. 하지만 저는 압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지우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도 썩어 들어가고 끝내 덩어리가 되어 심장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날 평소처럼 늦게 귀가한 남편은 변명처럼 피곤하다고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소파 위, 텅 빈 거실에 울리는 건 남편의 무심한 발걸음 소리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이 책상 위에서 진동을 울렸습니다. 익숙한 진동음.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달랐습니다. 알림창을 스쳐간 문장. 여보, 오늘도 당신이 그리워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보낸 게 아닌데. 이건 무슨 소리지?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조차 낯선 여자. 대화창엔 수십 통의 달콤한 메시지가 오갔고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사는 동안 이미 나를 떠났구나. 그날 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떨렸고 심장이 아팠고 모든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눈물이 말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울지 말자. 소리치지 말자. 당장 무너지지 말자. 대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이 결혼을 끝내자.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배신은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아가리에 문 채 조금씩 복수라는 이름으로 익어간다는 것을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무너짐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본 한 여자의 복수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결혼 30년. 남들은 말했습니다. 어머,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았으면 이제 둘도 없는 동반자겠어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제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결혼하고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말이 없을 뿐 속은 다를 거라고. 그런 성격이니까 이해해야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그래도 나를 떠나진 않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전화기에는 자주 모르는 번호가 찍혔고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겠거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핑계가 같았습니다. 회식이 늦었어. 프로젝트가 몰려서 야근했어. 휴대폰은 그냥 번호 바뀐 거래처야. 거짓말은 서툴러야 하는데 남편은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5호텔 스위트룸 1박.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다시 셔츠에 영수증을 넣어두었습니다. 확신이 필요해. 지금 섣불리 움직이면 내가 손해를 볼 거야. 그날 밤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편안하게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너는 모르겠지. 내가 무너지는 순간까지 난 아무것도 모른 척 할 거야. 그리고 또 하루, 또 하루.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왔고 저녁도 집에서 먹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때로는 문득 집안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에
내가 과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 습관처럼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착한 메시지 한 통. 오늘도 당신을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익숙하지 않은 번호, 익숙한 말투. 하지만 그 메시지는 30년 동안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말을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는 아낌없이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나눈 대화 하나하나를 곱씹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었어? 그냥 대충. 이번 주말엔 어디 갈까? 바빠. 나랑 영화라도 보러 갈래? 피곤해.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부부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화도 아무런 온기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건.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더 확실한 순간이 와야 해. 그리고 저는 조용히 차곡차곡 남편의 거짓말과 배신을 쌓아갔습니다. 그 모든 게 그를 무너뜨릴 결정적 한 방이 될 때까지.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설령 눈앞에 증거가 있어도 아니야, 우연일 거야. 설마 그럴 리가 없지. 끝까지 부정하며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의 변화가 뚜렷했지만 심장이 부정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일이 힘든가 보다. 지금 내가 괜히 예민한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또 하루 또 하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저녁을 먹자고 해도 바쁘다며 입맛이 없다며 대충 넘겼습니다. 생일을 챙겨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젠 제 생일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같이 TV를 보던 시간도 어느새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며 보내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있는 이 순간에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걸까?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이 늦어진다고 전화했습니다. 늘 그렇듯 무심한 목소리로. 회의가 길어져서 좀 늦어. 하지만 그날따라 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촉이 끈질기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차를 몰고 남편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정하게 웃으며 어떤 여자와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 회사 가방은 없었고 대신 작은 선물 포장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 팔짱을 끼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서도 저는 그 여자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패기와 여유가 넘쳤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를 그 여자에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몇 시간 뒤 들어왔고 피곤하다며 바로 누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남편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늘 똑같지 뭐. 똑같다니. 무엇이? 나는 그 대답을 듣고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더는 눈 감지 않겠다. 이제 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 후로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지갑 속 카드 영수증을 모았습니다. 통화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차에 몰래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엔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 주말에 만날 약속을 잡는 대화, 서로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소리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할 만큼 차가워진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확했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이 끝은 내 방식으로 정리할 것이다. 한밤중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잠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식탁 위에 녹음기와 영수증을 올려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내일 바로 터뜨릴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아니다. 복수는 기다릴수록 더 달콤해진다. 그렇게 저는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남편이 방심할 때까지. 조금만 더 남편이 모든 걸 잃기 직전까지.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걸 알아챘다는 것을. 늘 그렇듯 무심하게, 늘 그렇듯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를 대했습니다. 가끔은 괜히 선물 하나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다 보여서 샀어. 하지만 그 선물에 묻어있는 어색한 향기와 그 눈빛 속 어딘가 서툰 죄책감을 저는 너무나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잘 입을게.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은 더욱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모르는구나. 아직은 괜찮구나.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모든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재산 목록 정리, 공동명의 계좌 분리 작업, 보험 수익자 변경, 각종 투자 상품명의 변경 준비. 10년 넘게 집안 경제를 제가 맡아온 덕분에 남편은 자기가 뭘 잃어가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남편이 잃어가는 걸 스스로 느끼지 못할 만큼 천천히.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착해졌어? 괜히 무섭게. 그 말에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냥 고맙잖아. 이렇게 오래 함께 해준 것도, 나랑 살아준 것도. 남편은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무심하게 웃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의 시작점이다. 복수는 결코 분노로 하면 안 됩니다. 복수는 상대가 가장 방심하고 가장 행복해 보일 때 해야 진짜 값진 것입니다. 저는 매일 남편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언제 외근이 있는지, 누구와 약속을 잡았는지, 출장이 있는 날은 언제인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는 바빠? 주말엔 우리 어디 가자. 그럼 남편은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는 힘들어 일이 많아.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라는 게 다른 여자와의 약속이라는 걸. 남편은 방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심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조용히, 차분히, 아무도 모르게. 하루는 남편의 차에 작은 GPS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위치 추적 앱에는 주말 저녁이면 늘 같은 호텔 주소가 찍혔습니다. 그 호텔. 몇 달 전 영수증을 발견했던 바로 그곳. 또 하루는 남편의 와이셔츠 안주머니에서 남녀 커플용 공연 티켓이 나왔습니다.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 시간은 저녁 7시. 공연 이름은 사랑은 영원하다.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내 곁에서는 식어버린 사랑을, 다른 여자와는 영원하다 말하려 하는 남편을.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 남편이 자는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거의 다 됐다. 곧 너는 내가 쌓아온 허상을 깨닫게 될 거야. 복수는 준비부터 달라야 합니다. 울면서 덤벼들지 않아야 하고 서둘러 들키지도 않아야 하며 무엇보다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모든 걸 무너뜨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남편이 스스로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놔뒀습니다. 내가 아니라 남편 스스로 모든 걸 잃게.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가 무심코 넘긴 말, 행동, 표정 하나하나가 모두 저에게 결정적 힌트가 되고 있다는 걸.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차갑게 단단해진 결심뿐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늦게 귀가했습니다. 옷에는 은은한 샴푸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사준 샴푸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무심히 웃었습니다. 회의가 길었어. 그 말이 익숙해질 정도로 반복되었습니다. 거짓말도 이렇게 반복되면 일상이 되는구나. 저는 그를 마주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조심스레 차린 밥상 위로 조용히 눈길을 내리깔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남편은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순간 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기 띄워진 메시지가 사랑한다고 하는 걸까, 보고 싶다고 하는 걸까? 복수의 준비는 감정을 끊어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그저 그의 가벼운 거짓말을 흘려듣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바빠서 정신없었어. 차가 막혀서 늦었어. 별일 아니야. 이젠 남편의 목소리 톤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슬프게도 대부분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이 방심할수록 저는 더욱 세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외출하는 날을 노려 서랍 안계약서와 부동산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남편 이름으로 산 투자 아파트, 남편 몰래 가입된 고액 보험, 다른 이름으로 은밀히 계약된 리조트 회원권. 저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메모지 한 장, 노트북 파일 하나, 남편이 의심하지 않을 작은 USB 하나에. 복수는 철저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울분에 복받쳐 증거를 터뜨리면 끝입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끔은 혼자 있는 거실에서 펑펑 울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웃으며 다른 여자와 함께 있을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이 복수가 완성될 때까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아까워. 그리고 저는 가짜 웃음도 능숙해졌습니다. 남편 앞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함께 식탁에 앉고 주말 나들이를 계획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아무 의심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요즘은 참 착해졌네. 역시 세월이 약인가 봐.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여자의 여행 일정, 예약된 호텔, 비행기 티켓, 동반자 정보까지 모든 스케줄을 저는 이미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주말에 친구랑 골프 치러 가기로 했어. 이따 일정표 보내줄게. 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제 마지막 한 조각만 남았다. 남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돌아올 때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미소 짓는 아내가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된 복수라는 사실을. 주말 아침, 남편은 부지런히 짐을 쌌습니다. 여행용 가방,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 그리고 선물용 작은 상자 하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골프 약속 있는 날이지? 차 조심하고 다녀와. 남편은 웃었습니다. 응,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다. 남편이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조용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손에는 준비해둔 이혼 소송 서류, 그리고 호텔 예약 내역, 통화 녹음 파일, GPS 기록, 사진 자료가 담긴 파일.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해주세요. 변호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된 대로 바로 들어갑니다. 남편이 떠난 지 3시간 후 법원의 이혼 소송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편이 주거하고 있는 집에 대한 재산분할 가처분 신청도 들어갔습니다. 은행 계좌 동결 요청, 자동차 소유권 이전 금지 명령,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모든 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땀에 젖은 셔츠 차림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골프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 걱정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그를 맞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작은 흰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로 하게 될 거야. 남편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소장 접수증, 호텔 사진, 녹음 파일 목록, 재산 목록 동결 통지서,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서류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뒤적이며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무슨 짓이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야. 나는 울지 않았어. 소리치지도 않았어. 대신 너를 무너뜨릴 준비를 했을 뿐이야.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게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계좌는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투자 자산은 제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차량은 압류 대상이었습니다. 보험 수익자도 변경되었습니다. 남편은 가진 것이라곤 주머니 속 몇만 원짜리 지갑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웃을 때 복수를 시작했어. 내가 방심할 때 준비했고, 내가 사랑을 속삭일 때 증거를 모았어. 그리고 지금 내가 무너지는 이 순간을 위해 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거야. 남편은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멍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너도 이제 내 갈 길 가. 거실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 뒤로 남편이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울부짖는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끝을 맺는 사람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창밖에는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끓여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났다. 그리고 진짜 나의 인생이 시작됐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거실에는 그가 남긴 옷가지 몇 벌과 오래된 시계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물건도 기억도 의미를 잃는다. 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주방, 거실, 침실. 30년 넘게 이 공간 안에서 어떤 희망과 절망을 반복해왔는지 손끝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났다. 이제 정말 다 끝났다. 며칠 후 나는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많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찻잔 몇 개, 책장에 꽂아둔 책 몇 권, 그리고 오랫동안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내 일기장. 남편과 함께 산 30년의 흔적을 나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새로 구한 집은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커튼 사이로 따뜻한 빛이 스며들고 작은 베란다에는 바람이 소곤거렸습니다. 새 집에서 처음 맞은 아침, 나는 커피를 내리고 베란다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그림자로가 아니라 오롯이 나라는 이름으로. 그 후 나는 오래 미뤄왔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미뤄뒀던 그림 수업을 등록하고 작은 시골 책방을 운영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등산 모임에 나가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이. 하지만 점점 깨달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걸. 가끔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어요? 3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후회되지 않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할 시간에 나를 더 아껴야죠. 지나간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더 망칠 순 없으니까요.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다시 누군가를 만나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삶에서 내려놓은 것뿐입니다.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내 인생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 견뎠다. 정말 잘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웃었습니다. 아무도 속이지 않는 웃음으로.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이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서 웃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아프게 배신을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하지만 저는 압니다. 배신이란 건 시간이 지나도 상처 자국처럼 마음 한구석에 선명히 남아있다는 걸. 그 사람은 제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가끔은 싸우면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시간. 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은 제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울고 원망하고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울음 대신 웃음을, 분노 대신 단단함을, 복수 대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것도 모두 내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러나 상처를 내 인생의 전부로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도.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가슴에 억울함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복수가 아니라 자유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는 이제야 압니다. 정말 큰 승리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며 나답게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반드시 당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